네,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알라베스 대 오사수나. 자,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이에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1명이 퇴장당한 그런 셀타비고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선 이제 연패를 끊었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안 좋았던 흐름을 어느 정도 끄는 그런 알라베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9월 들어서 이제 승리한 경기가 없을 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 2경기 연속 좀 무득점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좋지 못한 그런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폼이 좀 저조한 그런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은 볼 점유율 면에서는 오사수나가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알라베스가 이제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사수나가 좀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 두 팀 다 지금 공격 전개도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 역시 지금 양 팀 다 좀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든다고 해도 그쵸, 마무리가 좀 약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오사술라가 지금 많이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 면에서는 알라베스보다 좋고, 그리고 조직력이나 짜임샘도 좀 괜찮기 때문에 알라베스 상대로 지금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오사수나 상대로 친선 경기에서 이긴 거를 제외하면은 이제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오사수나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건 오사수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건 오사수나 프랜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이건 저득점 라인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사수나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알라베스랑 이제 오사수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카디스. 자, 우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결장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뭐 데파이,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이제 데파울, 르마르, 그리고 이제 수비수의 지금 세인지 등 지금 결장 중이고, 거기에 지금 최근 공격에서 물이 오른 지금 모라타가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공격진에서 좀 많이 전력이 박살이 난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리즈만이나 이제 리노 정도로 공격진을 꾸려야 하는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축 선수들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없는 살림에서도 굉장히 좀 최대한의 그런 효율을 내고 있는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저 그런 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지금 공격에서 힘을 못 쓰면서 좀 굉장히 지금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약간 진짜 뭐 유효 슈팅 개수나 안 그러면은 공격에서의 전개가 많이 좋지 못한 그런 카디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현재 지금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저는 공격 전개라고 보는데,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롱볼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려는 모습이 지금 종종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전개가 더더욱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뚜렷한 공격 패턴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짧은 패스 위주로 이제 좀 침투나 이제 컷백 등 굉장히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지금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카디스에 비해 좀 공격 전개가 훨씬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물론 뭐 요게 지금 아무래도 공격진에서의 그런 결장자가 많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좀 배당이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모라타의 그런 좀 결장이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 네, 그래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디스가 최근 공격력이 많이 저조한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자, 요거는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무냐 마인이냐 약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요거는 그래도 마인스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마인스. 자, 이렇게 이제 라리가 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름슈타트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우선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2부 리그와 다르게 1부 리그에서는 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네, 수비에서 좀 계속해서 지금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좀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다름슈타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리그 기준 3경기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현재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다소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수비가 별로 좋은 팀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 측면에서의 그런 수비가 많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하지만 지금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공격 전개가 많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롱볼로 좀 찔러주는 식의 공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측면 활용을 잘 할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브레멘이 좀 측면 위주의 그런 공격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브레멘은 이제 다름슈타트와 다르게 좀 공격 전개가 이제 좀 네, 그나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멘이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이 없긴 하지만 다름슈타트에 비해 아무래도 좀 경기력은 더 좋다 보니 이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브레멘 승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레멘 승 볼게요. 베르더 브레멘 승. 네,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 보는 경기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멘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다름슈타트랑 이제 브레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우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이번 경기는 6일 정도 쉬고 뛰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크게 열세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경기를 치르는 그런 프라이부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시즌 첫 승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 중간에 이제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제 리드를 지키면서 이제 첫 승을 기록했죠. 어쨌든 이런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이제 이 경기도 한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우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정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지금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좀 프라이부르크가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에서의 공격이 좀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강점을 좀 살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약간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홈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 승,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세리에 경기, 우디네세 대 이제 제노아.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좀 수비진과 미드진에서 어느 정도 결장 누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장자들 외에 이제 기존 전력들의 그런 결장자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력이 좀 많이 약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 전에 이제 핵심 공격수였던 베토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공격진에서의 전력 손실도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전력 누수로 인해서 이번 시즌 이제 우디네세의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최하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지금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제노아가 직전 경기 좀 대승을 하긴 했지만 좀 경기력에서 약간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떻게 치를지는 좀 약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 최근 지금 홈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지금 많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까지 좀 연결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금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공격을 좀 잘 메이킹을 하고 있긴 한데 골 결정력이 이제 심각하게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득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홈 원정 할 거 없이 지금 공격에서 굉장히 안 풀리는 그런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노아도 직전 경기에 뭐 로마 상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 경기마다 기복이 좀 심해요. 그리고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제노아도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합니다.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지금 이 기복이 심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만들 때는 지금 확실히 만들고 있는, 네, 그런 제노아가 좀 꾸준히, 네, 지금 결과가 좋지 못한 그 우디네세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물론 뭐 이제 제노아가 좀 기복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안 좋은 거보다는 좀 좋을 때가 있는 그런 좀 제노아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제노아가 로마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게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게 작용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약간 최근 흐름, 그리고 우디네세의 그런 전력 누수로 인한 좋지 못한 경기력,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거는 제노아 사이드 볼게요. 이거는 제노아 프랜승. 그리고 이것도 네, 어느 바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언더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아 프랜승의 이제 2.5슛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파리그 포함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 최근 뭐 경기들마다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약간 이런 지금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레체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사소로한테 이제 패배하면서 안 좋아질 수 있던 흐름을 지금 다시 바로잡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원정에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좀 홈에 비해 좀 템포가 다소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도 이제 이전에 좀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템포가 빨랐을 때랑은 다르게 현재는 뭐 템포가 비교적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수비가 좋고, 그리고 아탈란타도 지금 최근 수비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너무 뭐 공격적인 그런 축구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유벤투스가 원정에서 이제 사솔로 상대로 4실점을 하면서 이제 수비가 무너지긴 했지만,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좀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좀 거의 없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아탈란타가 홈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승리가 없었을 만큼 좀 원정 유벤투스 상대로는 약간 좀 상성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거의 뭐 유벤투스가 원하는 그런 경기 흐름으로 좀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상성까지도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최근 지금 아탈란타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유벤투스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유벤투스 프랜승, 네, 보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르하브르 대 이제 릴 경기. 자, 우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기세가 무섭죠. 네, 일단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홈에서는 2연승 중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첫 경기에서 이제 렌한테 대패를 당했을 때랑은 다르게 최근 지금 경기력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르하버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홈에서 랭스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현재 지금 좋은 흐름이 지금 끊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전 경기 이제 랭스 상대로는 전반 이른 시간에 연속으로 실점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랭스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좀 후반에 득점을 하면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랭스한테 이제 아쉽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 좀 전반 초반에 좀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던 걸 리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점유율 면에서는 릴이 좀 더 앞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지고 네, 좀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최근 르하브르의 좀 수비가 많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릴이 또 르하브르의 수비를 좀 뚫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지금 1실점밖에 안 할 정도로 이제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수비에서 진짜 거의 원탑이었던 면모를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비가 안정적인 르하버를 상대로 릴이 좀 다소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역시 지금 최근 홈에서 득점력이 좋긴 하지만 이제 릴이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좀 쉽게 좀 뚫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양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전력은 당연히 릴이 앞서긴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도 지금 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승이 거의 없는 그런 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릴은 크게 믿음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르하버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르하버르 프랜스, 네, 이것도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르하브르 대 이제 릴 경기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이제 브레스트. 자, 현재 지금 니스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네, 지금 3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3연승 중에서 이제 파리와 모나코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놀라운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쵸. 왜냐면 이제 원래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 이제 파리와 모나코 상대로 이제 이긴 것도 모자라 오히려 경기력에서도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지금 폼이 굉장히 지금 오른 그런 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역시 현재 지금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리옹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만 봤을 때는 뭐 3대0, 4대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일방적으로 리옹을 몰아붙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브레스트가 이제 리옹 상대로 유효슈팅도 10개 이상을 기록했죠. 네. 굉장히 좀 최근 흐름도 좋고 좀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홈에서 니스가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지금 네,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지금 공격 전개가 좋은 상황이지만 브레스트도 지금 최근 원정에서 득점 기회를 좀 자주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브레스트도 원정에서 좀 공격이 물이 오른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 다 지금 리그 최상위권에 있을 만큼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브레스트보다 니스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팀은 좀 니스라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수비에서는 다소 이제 니스와 브레스트의 좀 차이가 있을 만큼 니스가 좀 수비적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니스가 홈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이제 3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상성상 좀 홈에서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홈에서의 그런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건 니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니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 햄모 볼게요. 왜냐면 지금 브레스트의 지금 기세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니스가 이긴다고 하면은 대승보다는 약간 1점 차 정도의 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 네, 양팀 다 지금 공격이 무리 올랐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니스 대 이제 브레스트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드렌 대 이제 낭트. 자, 이제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좀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지금 현재 승과는 지금 인연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무승부를 굉장히 좀 많이 캐고 있는 그런 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로리앙 상대로 이제 5대3 승리를 거두며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연승 중으로 분위기도 좋은 그런 낭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낭트가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많이 낮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렌이 좀 점유율 면에서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조율할 팀은 좀 렌이라고 봐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낭트가 지금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이 좋은 렌이 좀 낭트의 그런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이 좀 좋다 보니까 좀 역습 위주로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네, 간략하게나마 좀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 우선 지금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그런 약간 좋은 결과를 낼 때는 보통 다 홈에서 내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이제 원정에서는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홈에서는 뭐 마르세유, 이제 모나코 같이 강팀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만들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뭐 아직까지 강팀 상대로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만든 적이 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이제 강팀을 만난 적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이런 것들을 다 이전에 그런 이전에 약간 그런 경기들을 다 봤을 때 원정에서 강팀들 상대로 낭트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좀 강팀들 상대로 계속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그런 낭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렌이 지금 최근 리그에서 승이 없지만 여전히 지금 홈에서는 멀티 득점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지금 공격력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공격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은 낭트 상대로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기 무승부를 거두면은 지금 리그 기준으로 6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6경기 연속 무승부는 네, 솔직히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오기가 좀 약간 힘든 기록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만약에 이제 승패가 나눠진다고 하면은 렌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스타드렌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타드렌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자, 네, 이렇게 이제 리그왕 경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3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오늘 있을 EPL 딱 한 경기 있죠.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브렌트포드. 네, 요거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프랜승. 네,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대 리용. 네, 요거는 이제 랭스 햄무나 안그럼 무승부 중에서 네, 고배당 잡이.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ADBC 경기. 헤라클레스 대 이제 지볼레.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라클레스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보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좋은 흐름 좀 이어가 봤으면은 네, 좋겠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네,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일단 이제 이것으로 이제 분석을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